이제는 서킷도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독 트랙에서 힘을 못 쓰던 게 그동안의 전기차 이미지라면 지금은 바로 그 전기차가 슈퍼카들의 랩타임을 전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위험한 얘기겠으나 이젠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연차가 전기차에 비해 앞서는 부분이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대가 왔다고요. 서킷의 랩타임으로 대표되는 운동 성능뿐 아니라 이제는 신생인 테슬라조차 하이랜드를 통해 반열에 오른 승차감 내지 마감 따위를 보다 보면 경제성과 편의성 외에도 과연 내연차가 전기차에 비해 갖는 장점이랄 게 대체 무엇일지 애매해지곤 합니다. 심지어 유일무이한 내연차의 강점으로 거론되던 감성조차 전기차에 의해 점차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능 얘기로 돌아가보죠. 분명 아직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전기차는 초반 직발 말고는 모든 면에서 내연차에게 뒤처진다. 경험에서 오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단연간 축적된 내연 브랜드들의 기술력은 절대 넘어설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e스포츠카 브랜드가 바로 그 반증입니다. 아마 내연차의 기술력과 노하우 면에서만큼은 이 포르쉐가 지구상 가장 앞선 회사 중 하나일 텐데 과연 이 브랜드가 진정성을 갖고 전기차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신형 타이칸이 출시와 동시에 모든 서킷 기록들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 타이칸 출시 때만 해도 간 보기만 바빴던 포르쉐가 심지어는 전혀 포르쉐답지 않은 성능과 퀄리티로 실망을 안겼던 그 포르쉐가 불과 단 1세대 만에 제대로 감을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신형 타이칸 터보 GT가 뉘르브르크링에서 바이작 패키지를 탑재한 채 7분 7초 55를 기록함에 따라 경쟁자였던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약 18초가량이나 앞섰을 뿐 아니라 자사의 레전더리 모델 중 하나인 911 GT3의 기록을 무려 5초 앞당겼고 BMW M이나 페라리 488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 심지어 맥라렌 720S와 우라칸 퍼포만테 같은 탑티어 슈퍼카들을 전부 넘어서버린 겁니다. 라구나 세카에서는 사실상 트랙 전용인 맥라렌의 세나 한정판 모델과 대등한 기록을 달성하면서 하이퍼카 중에 하이퍼카인 포르쉐 918 스파이더의 기록을 약 2초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성능면에서만큼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최상위 티어에 곧바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 터보 GT 트림의 가격대가 독일 기준에서 약 3억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듯한데 아마 그 이상의 가격으로 출시되더라도 내연차 입장에선 충분히 잔혹한 경쟁자로 자리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타이칸은 포도어 세단인데다가 전기차라는 특성상 성능 외에도 편의성과 효율성, 경제성의 모든 면에서 내연차를 압도하기 때문이죠. 이젠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연차가 근 100여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의 종착역이 전기차로 가면 이제 각 1년차 신생 모델들이 보여주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전기차와 내연차 간의 성능 격차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서킷별 랩타임 순위의 상단이 전기차로 도배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포르쉐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먼저 선언한 것이겠죠. 마칸의 경우 아시다시피 이미 전 트림을 EV로 출시했고 닥스터도 곧 EV로 출격을 준비 중일 뿐 아니라 브랜드 내 최고의 캐시카우인 카이엔 또한 EV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911 또한 시간이 걸릴 뿐 어쩔 수 없이 전동화로 갈 겁니다. 911이 타이칸 같은 포도어 세단 따위의 성능으로 밀리는 순간 이는 단순한 팀키를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테니까요. 감성 면에서도 마저 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사실 그간 현대의 전기차와 스포츠카 감성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상극의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델만큼은 매체들의 반응과 평가가 칭찬 일색일 뿐 아니라 호불호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 유튜버 내지 국내 매체별 반응은 물론이고 매니아 중 매니아, 전문가 중 전문가들의 반응 모두가 일관됩니다. 미친 듯 재밌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연차에서 운전 재미를 주는 모든 요소들이 아이오닉 5N에서 더 극대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구현 수준이 꽤 현실적이고 완성도가 있어 무섭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내연차 같다는 얘기이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강렬한 운전 재미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전기차의 토크 제어가 그런 인위적 세팅이 가능할 만큼 월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동시에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기차는 얼마든 내연차의 운동 특성과 운전 재미를 흉내낼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내연차의 감성이란 게 대체 뭘까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A와 교감하는 영화처럼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내연차 같고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재밌는 시대가 온다면 우린 대체 뭘 내연차의 감성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거 차라는 기계장치와의 교감이 감성의 본질이었다면 교감의 매개가 내연기관인지 전기모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기에 다다랐을 때 심지어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가 더 교감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과연 그때도 내연차를 더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려 내연차의 감성이란 자체가 무의미한 화상으로 치부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지금 내연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칸과 아이오닉이 좋은 차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칸도 성능 외에는 테슬라 같은 스마트카로서의 기술은 처참한 수준일 뿐 아니라
현대 아이오닉의 경우도 내연차를 모방한 전기차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본연의 헤리티지를 갖기 힘든 과도기적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저 저는 이제 비로소 답이 정해진 전기차와 내연차 간 성능 논쟁에 대해 마침표를 찍고 싶은 뿐이고, 나아가 내연차가 전기차 대비 갖는 비교 우위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는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하고픈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오토포커스였습니다.